1920년대 이후에 그 우리 광복군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청산리 전투하고 일본이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선멸 작전을 벌여서 광복군이 러시아로 블라디보스토크로 도망가거든요. 거기 자유시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이 일본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 광복군을 몰살을 시킵니다. 몰살시키죠. 자유시에서. 네, 그 이후로 자유시 참배인데 그 이후로 사실상 우리 그 활동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래서 한 게 아마 그러니까 일본 패망이 직전 몇 달 전에 겨우 그러니까 일본에 탈영한 병사들 모은 게 일개 중대 정도 병력 정도 모아서 진공작 그게 뭐 100만 대군한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지만 스스로 국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최악의 나라였다. 당시 선교사들하고 당시 여행가들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네. 증언이 있고 선교사들 기록에 나옵니다. 최악의 나라였다. 그래서 그 1919년도에 3.1운동 하면서도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한 게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피동적 광복이래.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상해 임시정부 그 청사 가봤죠. 예. 저도 가봤는데 야 우리 집보다도 적어.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도. 저도 뭐 딴에 갔다 보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장개석한테 그 도움 요청해서 돈 조금씩 받고 그래서 그냥 거기 상해 임시정부라는 문패 유지하는 게 다였습니다. 나는 거기 가기 전에는 뭐 거창한 건물이 있고 막 이런 정부가 있는 줄 알았어. 아니 그리고 우리 김학성 장님 그 상해 임시 정부가 어떻게 성립됐습니까?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반도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절차를 거쳐가 했습니까? 전혀 없었죠. 목사님. 자기들끼리 모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단체가 한 8개 있었습니다. 그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해, 노령, 한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상해로 합쳐지게 됐는데 합쳐진 거죠. 우리 목사님 뭐 아시면서 좋게 질문해 주셨지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헌법에 보면요, 목사님. 대통령이라는 항목이 대통령으로 안 그랬어요. 임시 대통령이에요. 헌법의 명칭을 보면 대통령을 임시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의 국회에 해당하는 의정원을 임시 의정원, 스스로 임시의 잠정적이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헌법이 5번째 그 개정이 됐는데요. 임시 헌법이라는 말을 썼지만 어떤 은 임시 약헌, 임시 헌장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게 되는데 스스로가 다 임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그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저쪽에 있는 그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뽑고 또 이게 최고위원들을 뽑는 것을 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장로님?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예. 이재명 씨가 85.4% 됐죠. 네, 85.4%. 김대중 이후로 예. 당대표 연임은 2번째입니다. 예. 이재명이가. 24년 만에. 예. 24년 만에. 그래서 드디어 그 민주당 역사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한때 민주당을 지지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재명 단일 체제가 완성됐고 민주당 역사 70년 만에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이 당이 되면서 당원을 그 정당의 당원이 강령 아닙니까? 예. 강령을 바꾸는데 이재명이가 늘 좋아하는 기본 사회를 거다 집어넣습니다. 기본 사회라는 용어를 집어넣고 또 하나는 더 강한 민주주의다 이런 말을 강령에 넣었어요. 아마 개딸들을 위한 조치라고 여겨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는 말이 이재명이는 뭐 멈춰진 성장을 회복시키겠다. 말은 뭐 근사하죠. 근사한데 다만 우리 다 국민들이 우려하시겠지만 이재명 친이재명파만 최고위원이 다 됐습니다. 네. 잘 아시는 뭐 전현희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6등에서 2등으로 이제 올라오게 됐고, 대단해. 예, 이재명 8위를 언급한 정봉주는 1등에서 6등으로 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쏜살같이 도망갔다 가더라고. 네, 네. 그래서 야 지금 민주당의 민낯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그러나 7개 그 사건과 11개 범죄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10월 1일 날 2개가 선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아마 그 일극 체제인 민주당도 조금씩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고 했지만 정말로 민주 없는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 푸틴, 시진핑과 동일한 형태로 민주당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가